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인간의 죽음 연구에 일생을 바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살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방치되고 죽음이 금기와 기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걸 보며 평생 죽음에 대해 연구하겠다 다짐했던 학자였죠. 그런 그녀도 본인의 죽음 앞에선 의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의 거리가 참 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학의 언어로 바라본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레이디 제인, 이독실, 엑소도 함께하는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커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평생 죽음학을 연구한 학자였다고 해요. 죽음학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생소합니다. 그러게요. 그녀조차도 죽음은 두렵고 낯설기만 하다. 마치 철창을 뛰어나온 호랑이가 나에게 덤비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의 주제가 이제 결혼이었는데 결혼에 이어서 죽음을 엑소님이 결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은 주제긴 한데 결혼은 무덤이다. 무덤이다. 그렇죠. 인생은 무덤이다. 영화도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엑소님은 좀 하십니까? 죽음이요? 네. 저는 저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가끔 자다가 반쯤 깰 때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무용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극도로 무서워져요. 무서워져요. 무서워지고 그리고 제가 과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살아있고 뇌가 인질하기 때문에 1분 2초를 느껴서 100년이 길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렇죠. 내가 죽는 순간 우주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순간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100억 년이든 뭐 100조 년이든 그건 한순간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냉동인간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냉동인간이 돼서 한 1000년 얼렸다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1000년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이 1000년이 마치 1000년 전이랑 1000년 후랑 이어붙인 것처럼 그렇죠. 자다 깨면은 그냥 1000년 후가 지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소름 끼쳐. 무용하고 뭔가 부질없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맞아요. 죽으면 다 끝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그러면 도대체 이 만물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점점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원소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파고들면 거기 안에 있는 더 작은 기본 입자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학학에 되게 빠지게 되고 아하, 하면 죽음 할수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는 더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시작됐고 신학을 해보면 궁금하죠. 어떨까? 신앙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 존중하긴 하지만 네. 저는 과학이란 도구로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또 관심도 많은 편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레제님은 한창 신혼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MC로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뭐 요즘은 안 하겠지만 과거에 좀 하셨어요? 어땠어요? 아니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저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아직 나에게 너무나도 멀고 막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쵸. 뭐 내가 뭐 죽는다면 이런 생각을 사실 거의 안 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의 죽음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어떤 자연재해가 있고 나면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우리도 가슴이 아프면서 한 번씩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그쵸. 것이 네.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뭐 방송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네. 여기서 저만 죽으면 그냥 저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존재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뭐 인류애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 주잖아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진짜 전 철저한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뭔가 허무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자연적인 거거든요. 모든 우주 상태는 다 죽어 있어요. 네. 우리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자연이 자연스러움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어떻게든 저는 막고 싶고 최대한 100년, 200년, 300년 더 살아서 그 미래에는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것들이 풀렸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긴 해요. 과연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어령 전 장관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 그게 죽음이야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가 막히죠. 뭐 예를 들면 문학 작품에야 뭐 그를 떠내보낸 순간 난 죽었다. 내 생명은 없는 거다. 내 영혼이 죽었다. 뭐 이런. 그와 결혼한 순간 난 죽었다. 이렇게. 그럼 죽음이 뭔지 정의가. 형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십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네. 그분과 전화를 해서 네, 예. 어떠세요? 레제님이랑 결혼할 얘기하니까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같이 갑자기 소설을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과학으로 죽음을 다룰 거면 죽음의 정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이 정의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뇌가 정지하는 순간. 그런데 그러게요. 생각보다도 어렵다면서요. 어렵죠. 뭐 수많은 그 썰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삐 하는 순간 사람이 뭐 뇌는 멈추지만 심장은 멈추지만 뭐 소리는 살아있다. 듣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멈췄지만 뇌는 살아 있어서 이 망자가 된 상태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네. 그 단두대 네. 목이 잘렸어요. 맞아. 그다음에 왼쪽 눈 깜빡이라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시킨 거.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후두랑 여기 다 잘려 나가니까 말은 못하겠죠. 근데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잘리는 즉시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안 되죠. 피가 있었잖아. 네. 최소한 우리가 뭐 초크라고 하나요? 목을 조르기만 해도 몇 초 정도 있다가 의식이 소실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오면 내가 피가 여기 이제 혈액이 흘러나오면서 내가 목이 잘렸구나라고 하는 그 감각을 최소 몇 초는 느끼지 않겠나. 그러게요. 길게 보자면 몇 분까지도 몇 분까지는 쉽지 그 않겠지만. 혈액이 공급 안 돼도 이 뇌세포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포도당이나 이런 ATP 그럼요. 에너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쥐어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이 그래서- 죽음이랑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게 정의가 계속 바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살려낼 수도 있으니까 음. 예전에는 심장이 먹는 게 죽음의 정의인데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뇌사가 이제 죽음의 정의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도 얘를 CPR이나 또는 이 인공으로. 전기 충격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세동기로 이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다고 사망 판정 안 내려요. 이 뇌사가 빠졌을 때 이제 뇌관이라 그러죠. 심장이나 혈액이 중요한 중심 내부위가 죽어버리면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죽은 애도 다시 살려낼 법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 그래요?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내 그것도 내고 맞아요. 사실은 제가 뒷부분에 준비를 했는데 네. 참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재밌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른데 제가 딱 그 기준이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이 다른 그 기준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이 자의식이 좀 가행인 사람들은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고 자의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그냥 나랑 외부를 경계를 짓고 나는 소중하고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자의식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특별하고 소중하고 다른 무언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죠. 저는 좀 자의식이 좀 과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많이 두려운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두렵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별하지 않다. 뭐 나도 평범한 남이 또, 사람이지. 경계가 뭐 이렇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죽음의 시점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이제 구해냈습니다. 보통 뇌신경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게 5분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정지했을 때도 5분 뒤가 되기 전까지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내면은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살아나요. 그쵸. 그러면 심장은 정지한 상태에서도 한 3, 4분 정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그 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네.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미국 네. 드라마인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30분이 지났어요. 30분 지났으면 죽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어. 눈 오는 날. 그러니까 뇌가 차가웠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모든 정도의 활성화되는 속도가 늘어지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체 분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30분이 지났지만 살아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심장 마사지를 한 거예요. 살려내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동 인간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예를 들면 머리만 보관하는 좀 저렴한 걸 해갖고 머리를 잘라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마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시 살려낼 수 없다면, 근데 앞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 살았다 죽었다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죽었다고 봤다가 다시 되살렸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렇죠. 레제님 어떻게 경계가 보십니까?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뇌가 죽는 순간, 뇌사인 순간을 죽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사망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아예 내가 그냥 죽었다는 것조차 나는 아무것도 그냥 난 이미 사라졌으니까 네.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네. 그 죽는 순간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거 관련된 왜냐하면 모든 80억 인구는 다 죽음을 경험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죽는 순간에 대해서. 근데 보통 우리가 아무리 죽는 순간이 궁금하다고 해도 물어봐도 임종 순간의 사람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이제 죽기 직전인데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이 없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의 의식까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을 제가 조사해봤는데 일부 연구나 보고서에서 심지어 이런 의료 현장이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망 직전에 심장이 멈춰도 여전히 의식은 수십 분간 지속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십 분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청신경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어서 아까 레이젠 누나가 말한 것처럼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심장이 삐 하면은 한 30분간 찬송가를 불러준대요. 그게 그 사람이 말은 못해도 들을 수 있고 몇십 분간 청신경이 살아 있어서 뇌는 아직 다 죽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다,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예전까지는 이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기술이라든가 또는 BCI 기술 그 사람들의 뇌파를 읽고 그 뇌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나 뭐 이런 것들의 기술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하나둘 나왔고 그런 것들 제가 오늘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 뇌파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윤리적으로 문제인 게 우리 할아버지 곧 죽기 직전이야 이거 뇌파 좀 분석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데 뭐 그거를 막 연결해서 막 아니 근데 그거 연결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할아버지 죽는데 이거 막 그럴 검사해달라고 사람이 하면 어디냐고. 그런 거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희귀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87세의 한 남성이 낙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진은 이 뭔가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게 간질 발작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뇌 어느 부분에 피가 찼는지 보려고 빠르게 이제 MRI를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뇌파를 검사하던 와중에 환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살리지 못하고. 그렇죠. 검사를 하려던 게 아닌데 네. 뇌파를 보게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살리려고 검사를 한 건데 그쵸.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죽는 순간 그리고 죽은 후까지 그 사람 뇌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졌는지를 역사상 최초로 측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사전 지식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는데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델타파는 완전 깊게 잠들었을 때 델타파가 많이 나와요. 완전 이제 편안할 때. 그다음에 이제 델타파 다음으로 세타파는 이제 완전 깊은 건 아니고 명상할 때나 완전 평온할 때, 쉴 때 그때 세타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마파라 그래서 고도의 집중이나 또는 의식적인 생각을 할 때는 감마파가 많이 나와요. 옛날에 MC 스퀘어에서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막 뭔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장이 멎고 임종에 들 때는 얼굴이 뭔가 평온해지면서 그렇죠. 모든 내부가 컴퓨터 전원 탁 꺼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그래요. 정반대? 네, 오히려 특정 뇌파 신호가 강해지게 나오는 걸 확인한 거죠. 무슨 뇌파 신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죽는 순간 심장이 멎고 혈액이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 델타파가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깊은 수면에 관련된 델타파. 맞아요. 이 할아버지가 MRI에서 살아있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쭉 파장을 봤더니 놀랍게도 고도의 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감마파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그래요.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뇌파인 감마파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진짜 생각을 했느냐는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알 수 없는 건데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귀가 네.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수컷이 오히려 파타타닥 하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포 단위에서 산소가 부족해진 상황이 오는 겁니다. 피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얘가 평온하게 슉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끝까지 안에 뭐 발악을 젖산도 하는. 쌓이고 하면서 오히려 네. 발악을 하면서 팍 신호들이 쫙쫙쫙 퍼져나갈 것이냐. 음. 후자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소름 끼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후자일 수도 아니고 정확하게 후자인 게 이게 인팍션이라 그러거든요. INFARCTION이라 그래서 이게 혈관이 막히거나 순간적으로 뭐 이제 뭐 동맥경화라는 이런 게 와서 뇌출혈이나 뇌출 생기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네. 얘가 어떻게든 쥐어짜려고 뇌에서 남아 있는 에너지를 한 번 팍 다 써요. 네네 써야죠.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물 속에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어. 그러면 그렇지. 진짜 숨 찾기 직전에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감마파가 나와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아마 고도 의식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여기 연구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게 그리고 그런 음.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죽기 직전에 주마등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막 맞아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네. 막 죽기 직전에 네. 경험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죽기 전은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뭐냐면 뭐 자전거 같은 걸 타고 가다가 네. 돌불이 딱 걸려서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네. 순간 이게 착지할 때까지 시간이 진짜 0.5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쭉 떠서 떨어지는데 1초 정도 될까요? 그동안 진짜 별별 생각이 이게 뭐지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됐지? 지금 이제 집에 확 지나가요. 네, 맞.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사실 주마등이었고 이전에 어렸을 때 기억까지 있는 걸로 나중에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마치 오버클럭 하는 것처럼 맞아요. 뇌가 진짜 빨리 돌아가요. 심지어 바닥에 처박힐 때 그 순간에 바닥 안에 있는 그 문이라던가 보여. 돌과 다 보여요. 맞아 진짜 저도 보여. 그랬거든요. 보여, 저도 그게.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네. 야. 오토바이를 타고 대교를 건너다가 정말 큰 덤프 트럭이랑 한번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 트럭이 저를 못 보고 차선을 바꾸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낀 거죠. 완전 가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어. 이게 오토바이가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순간 진짜 주마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촥 진짜 빠르게 지나가면서 눈앞이 번쩍하는데 이야. 그게 저희가 과학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많은 시간의 순간들 과학일 때. 중에 내가 지금 이 중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기 찾는 위해서. 거라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나 정신 차려야 돼 이래가지고 몸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그 순간 속력을 빡 내가지고 제가 빠져나왔어. 앞질러 가서 이야. 빠져나왔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못하는데. 그리고서 딱 내렸는데 진짜 온몸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맞아. 그러고 나 힘 빠지잖아요. 네. 털썩 떨어지고. 털썩 제가 바닥에 주저앉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 의도치 않은 연구 결과 나온 이 담당 교수도 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아마도 중요한 삶의 마지막 기억들을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랬었지. 내가 엄마 젖을 빨던 그때 그 평안한 기억과 내가 처음 결혼하는 순간 아기를 봤던 순간 이런 건 아니고 네. 어마어마한 속도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오버클럭이 되면서 다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인 중에 얼마 전에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분을 오.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말 그 응급실에 갔었어요. 네네. 그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그 응급실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받고 근데 우리가 흔히 듣던 얘기긴 해요.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정말 그 자기를 제 3자의 눈으로 보고 있었고 자기가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의식적인 생각도 했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후루룩 하면서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신의 의식이 깨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험담이 사실은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영혼이 분리됐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려고 어떤 병원이 이 위에다가 이제 잡지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몸이 떠서 봤으면 그 잡지가 뭔지 알 수 있도록.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영혼이 분리됐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아니고 그런 기본이 든 거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맞아. 영혼과 별개로 왜 그런 식으로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 타자화하는 걸까요? 내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러게요. 착각을 한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엑소님이 말해준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붕 뜨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꿈을 꿀 때는 괴물이 쫓아오면 안 뛰어가죠. 안 뛰어가죠. 막 맞아. 그러다 뛰면 침대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잘 안 뛰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오롯이 모든 진짜 현실에 뛸 때는 모든 바람이나 땅의 질감이라든가
그 뼈의 움직임을 다 느끼면서 뛰거든요. 네. 모든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자고 있을 때는 정보가 다 차단된 채로 상상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되다 보니까 어설프게 뛸 수밖에 없는 아.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맞아, 그렇게. 너무 답답하고. 근데 그쵸?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게 혼수 상태나 죽기 직전에도 온몸이 감각이 차단돼 있고 못 움직이는데 뇌만 활성화되니까 그런 식으로 막 떠오르는 기분이 들거나 꿈을 꾸는 것처럼 아 그렇게 근데 되는 것 같기도 불안해.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평안하지 않고 그 순간 되게 약간 무섭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죽음 안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이 그렇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네. 이해는 가요. 본능적으로 그러겠구나. 생명이니까 네. 생명은 다 그러겠구나 싶으면서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네. 본능적인 발버둥일 움직임이 수도 있는 있다.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관련해서 딱 한 번의 케이스밖에 없었잖아요. 아까 네. 할아버지. 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몇 주 전에 또 이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이 과장창을 도와주고 있어요, 하늘이. 근데 이게 실제 미국 미시간 의대 교수 연구팀이 이제 연구팀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특정 뇌 신호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PNASG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 뭐냐면 심정지로 병원에서 이제 숨진 4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심이 정지가 돼도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살아난다기보다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명이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가족들한테 동의를 받고 이거 어차피 결국에는 죽는다. 네. 결국에 내야 되는데 생명 유지를 그만하겠다. 근데 떼어낼 때 명령을, 이런 의식 장치나 이런 뇌파 검사를 우리 연구팀이 하면은 참 이게 인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해도 되냐? 4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동의를 얻고 그것도 동의도 없고 이럴 것 같아요. 실제로 뇌사 상황을 봐야 되니까 네. 뇌파 측정도 같이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의를 얻고 생명 유지 장치를 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리 뇌파 감지 장치 다 설치하고 이제 뗐죠. 네. 뗐는데 놀랍게도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자 심박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요. 네. 뇌의 감마파 활동이 급증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 활동. 의식 활동 그 관련된 아까 감마파. 할아버지 한 분만이 아니었네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한 명은 약 감마파가 300배 이상 증가한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감마파가 뇌 부위별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뇌 부위가 특히 더 감마파가 많이 나왔냐 하면은 과거를 회상하거나 또는 추측하거나 뭐 의식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 부위가 후두엽이랑 두정엽, 측두엽 쪽이거든요. 네. 이쪽에서 감마파가 많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진짜로 주마등을 볼 수도 있다. 나는- 근데 너무 속상한 게 그러니까 누군가 이럴 거예요. 그 연구를 듣고서 이 가족분들은 혹시 떼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실제로 떼기 전까지는 이런 감마파가 아니고 델타파, 세타파 이런 상태 혹은 평온한 상태였죠. 평온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럼 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떼는 그러면 순간. 왠지 의식 활동은 아니고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일종의 경련 같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네,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경련이 들지만 그게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시냅스나 이런 것들이 켜지니까 활성화되면서 그쵸, 부수적으로. 기억이 떠올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후물론자예요. 자동으로. 그 순간에 네, 자동. 그러게요. 이 감마파가 활성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적인 행동, 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맞아요. 네. 혹은 감마파가 생기면 그게 그냥 그 순간에 의식이 생긴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유물론적 관점에서 그쵸. 보면 뇌파가 생겨나면 그냥 그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가 사실 죽음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초창기에서 시간 단절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신 마취를 해보면 사실 그 뭐라고 하죠? 수면 마취의 경우에도 거의 그거는 기억이 사라지니까 해마를 통해서 전기 기억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네. 칼로 도려낸 것 같다고 한다면 아예 정말 가사 상태로 만드는 네. 진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그 느껴지거든요. 경험해본 분들은 저도 이제 경험해봤는데 네. 뭐 이게 숫자를 세라고 해요. 네. 수면 마취 말고도 네. 그러면 진짜 두 번째 제가 수술을 할 때는 꽤 오래서 한 3 정도 될 때까지 이식이 사라지지 않아서 네. 이상하다. 어떡하지? 혹시 뭐 이게 수술 중 각성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웠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기억이 딱 사라지는데 네. 사라졌다는 걸 몰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딱 사라졌다가 저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면서 추워 항상 수술방은 추우니까 그걸 느끼면 신기하다. 사실 너무 그 이후로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한번 수술할 때마다. 근데 그게 이런 게 죽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꺼지는. 단절되는. 사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기는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일까?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공포 영화인가요 혹시? 공포 영화 비슷한데. 네, 가치는
거기에 뭔가 찻잔으로 체면을 탁 걸면은 그 사람이 소파에서 뒤로 쫙 뭐였더라? 들어가는. 그거 얼마 안 된 건데. 얼마 안 그쵸? 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Get Out? 겟아웃 맞죠? Get 겟아웃. Out. 네, 겟아웃. 겟아웃이 그랬어? 나 약간 봤는데. 그때 이제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맞아, 그때 맞아. 근데 체면을 조정하려고. 여성이 그게 걸거든요. 체면이었나? 체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성이 딱 걸린 순간 소파에서 갑자기 칠흑 같은 검은색 바다가 슉 빠지면서 자기가 무한히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한번 마취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면 네. 마취. 근데 뭔가 들어오면은 세상이 갑자기 네온사인처럼 바뀌면서 들어가 제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목소리가 하면서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목소리가 작게 들리면서 모든 것들이 근데 의식이 제가 있거든요. 살짝. 네,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수면 생각. 마취는. 네, 수면 마취 할 때. 전신 마취를 해봐야 됩니다. 전신 마취는 단절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저 뒤에서부터 돌아오는구나. 신기하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뉴욕대 이제 그로스만 의대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년 사이에 이 CPR 심폐소생술을 받은 남녀 567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을 해봐 얘기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이제 임사 체험을 해봤다고. 그래서 20% 정도는 실제로 이제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이제 100여 명 정도 살아났습니다. 네. CPR 받고 그 중에서 20% 정도는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받을 당시에 신체로부터 몸이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깊은 생각 등 독특한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죽을 때 공통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감마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살기 위해서 뇌가 발버둥 치는 거지만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그게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마등이나 아니면 추억이 떠올려질 수도 있다라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거는 어쨌든 CPR 상황에 됐을 때 이게 경련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기억이 단절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감각이 차단됐을 거고 네. 살아난 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우리 뇌가 이렇게 차단된 거를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때 뭘 느꼈어요 물어보면 뇌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재조작을 조작을 그때 뭐가 아닐까. 있었다라고 채워넣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제 자유의지랑 또 비슷한 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CPR을 하다가 삐 이러면서 이제 몇 분 몇 초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뇌사를 기준으로 이제 죽음을 본다면 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본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의 연구 그 결과가 게재가 되었는데요. 네. 사실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하면 침팬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돼지가 사람이랑 장기도 크기가 거의 똑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저도 돼지라고 많이 저한테 얘기해요. 누가요? 제가요. 네, 그래 계속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팀이 이 미국에서는 사실 돼지 머리 다 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머리 고기 해가지고 많이 먹고 제사에도 쓰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류 가공 공장에 가서 어차피 매일 도축하니까 몇 월 며칠 날 도축할 때 그때 도축하자마자 머리 버리는 거 좀 몇 개만 저희 주면 안 돼요? 여기 동물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 주면 안 돼. 너무 귀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절차를 받고 했겠죠. 네. 그래서 엄청 많은 머리 돼지를 이제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머리 돼지를 이제 죽었어요. 네. 이제 잘렸어요. 목이 잘렸죠. 네. 그럼 이제 4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다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100% 죽었죠. 근데 여기서 개발한 인공 혈액을 다시 뇌 혈관 동맥을 통해서 주입을 했거든요. 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별로 안 밝고 오른쪽 사진이 굉장히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밝죠. 네네. 이게 바로 뇌 세포들이 활성화될수록 밝아지거든요. 활성화돼 있군요. 초록색이랑 빨간 색깔. 실제로 혈액을 넣었더니 죽은 지 4시간이 지났는데도 엄청 이제 활성화되고 뇌가 다시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활성화가 무려 6시간까지 지속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6시간에서 꺼진 게 아니라 6시간 한 후에 실험을 그냥 종료했어요. 만약에 더 했으면 더 활성화됐을 거라고 연구진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뇌 속 혈관도 정상 구조를 다시 찾기 시작하고요. 네. 뇌 속에서 활동하는 면역 세포들도 다시 면역 반응을 재개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시냅스 간의 이 신호 전달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됐다 그래요. 네.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돼지가 죽었는데 4시간 뒤에 혈액을 넣었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라고 이 볼수 있는 몸이 거죠. 없어도 몸이 없어도. 그 혈관만 다 연결이 돼 있고 혈액만 공급이 된다면 그렇죠.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험 결과적으로 이런 그
이제 염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뇌 주변에 돌아다니는 면역 세포라든가 혈관의 구조가 다시 재건축되는거나 이런 과정을 보고 시냅스도 이게 뭔가 활동화되는 신호가 포착된 걸로 봐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전기 신호인지 아니면 의식이 돌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이게 6시간 이상 활성화되고 살아났다. 그걸 신기해. 통해서 보면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죠. 비슷한 이게. 게 영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맞아, 영화를 맞아. 보면 맞아요. 머리에다가 네. 공급했을 때 살아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린 뭐 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네요. 뇌만 있으면 돼요. 다 머리만 필요 없고 그냥 뇌만 어. 있으면 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다 통 쏘게 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강이 지금 800명이 지금 얼려져 있는데 거기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뇌만 꺼내서 뇌만 얼려져 있어요. 그렇지 싸니까 음. 온몸을 얼리는 것보다. 싸다기보다 싼 것도 있는데 이제 뇌만 한 게 8천만 원이고요. 전체 하는 게 2억 정도 되거든요. 100년 보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봤어요. 왜냐면 저 자의식 과잉이라서 죽기 싫어. 보고 싶은 게 미래를 보고 싶은. 근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거를 몸을 얼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동안 오히려 뇌가 막 그렇겠네. 이제 차라리 그냥 목을 잘라서 뇌만 풀려서 얼린 거 금방 얼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뇌 손상을 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네. 그럼 얼음 거기 바켓에 차갑게 해서 넣어가지고? 네. 가져가면 그럼 이 손가락이 죽었느냐 이 손가락을 구성한 세포가 죽었느냐 죽지 않은 거죠. 그쵸. 살리면 살잖아요. 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붙이고 살아납니다. 네. 그럼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뇌도 사실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혈액도 빠지고 의식은 소실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 뉴런이 손상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죽었다고 볼 것이냐. 나중에 재생을 하고 혈액을 공급을 시작했을 때 다시 세포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사람이랑 같은 의식을 연속성상에서 공유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를 구성하는 거는 기억이거든요. 우리 그쵸, 기억이 그쵸. 만약에 소실되거나 손상됐을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이야기할 때 기억이 손상됐다고 뒤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그쵸. 소름 끼치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죠. 결과인 거죠. 그리고 네. 그럴 것 같았죠. 솔직히 그럴 이런 것 실험 안 같았어요. 했어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딱 그럴 것 이거는 같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를 연구했던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세포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나 기관으로 완성돼 있는 얘네들을 자르고 4시간이 지났다 해서 쉽게 이게 다 죽어버리진 않거든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다면 젖산 쌓이고 손상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좀 차갑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 정말로 이 순간에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냉동 인간이 진짜 죽는 건 언제냐면 그 해동시키다가 막 부패되고 그렇죠. 해동시키다가 네. 망가지거든요. 그럴 때 죽는 거지. 지금 상태는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법적인 것도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상속을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는 특히나 우리 뇌에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컴퓨터랑 연결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네. 이제 법적인 제도들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 그러게요. 과장창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럼 뇌를 얼려놓으면 뇌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지 상태죠. 그냥 죽었다고 정지만 하기는 되지 없는 거지. 뇌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내 네. 정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앞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자, 오늘은 엑소와 함께 죽음이란 무엇인지 과학의 언어로 우리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인간이란 생명체가 특별한 이유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생명체는 특별한 이유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뭐 해야지, 다음 달에 뭐 해야지, 계획을 내년에 이렇게 세우고. 해야지, 결혼해야지, 결혼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왜 하셨습니까? 예. 이게 계획하고 예측하는 거 다 전부 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도 죽음은 피해요. 어디에나 있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나마 과거에는 사망을 보통 집에서 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장례식도 치렀는데 지금은 집에서 죽는 분 아무도 없죠. 네. 사망하기 전에 병원을 가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장례식장 바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 사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엑소가 네.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그 죽음을 되게 막연하고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맞아요. 이제 정말 그 나이가 드신 분들만 사실 뭐 죽음에 대해서 뭐 그걸 일을 뭐 정리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 죽기 이제 36년 364일 6시간 남았어.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안 그렇죠. 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걸 회피하고 싶어서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이거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서 피하도록 진화된 건가요? 맞아. 뭘까요? 이게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전부 다 남일 대하듯이 죽음을 대하면서 맞아요.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진화론적으로
우리 뇌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오. 이제 국제학술지 뉴로이미지라는 그 저널지에서 연구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르일란드 연구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험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의 뇌는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존적인 공포를 막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연구진이 구체적으로 이 참가자들 모집한 다음에 이 컴퓨터 화면에 이제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진을 보여주냐면 자기 얼굴이랑 다른 사람 얼굴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네. 차례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진 옆에 단어를 같이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 단어가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적어놨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덤 또는 장례식 뭐 이런 그런 것들 단어를 적어놨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 얼굴 옆에 이런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같이 써서 보면은 뇌부가 막 활성화되면서 호기심을 가진대요. 뭔가 분석하려 그러고. 뭘까? 뭘까? 근데 유독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내 얼굴 사진에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갑자기 뜨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랜덤으로 랜덤이니까. 바뀌니까 그 순간 딱 미래를 예측한 뇌부가 불활성화됐대요. 비활성화. 억제가 됐대요. 갑자기 그냥 툭 꺼지는 거야. 그냥 스위치 끄듯이. 네, 완전 꺼지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억제가 되었다. 이거 그냥 약간 난 모르겠는데 그냥 회피하듯이. 근데 이게 본능 레벨. 본능적으로 모르겠다.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그 순간에 혐오를 느낀거나 불쾌하다가 아니고 네. 정말 기저에 깔려있는 커널 단위에서부터 툭 하고 꺼지면서 그렇지. 더 이상 정지시키는 거죠. 사고를. 그렇죠. 안 말 그대로. 볼란다 이거잖아. 그게 딱 정확히 그래요. 안 볼란다. 그냥 시스템을 정지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이런 실험 설계한 것도 참 잘했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회피하는지 실험을 해보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은 이 생각 되게 잘했네요. 이 네. 연구팀이.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걸로 멈춘 게 아니고 더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참가자한테 이제 사진을 반복적인 사진을 보여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 사진을 계속 보여줘. 네. 그러면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이러면은 이제 뇌가 이 패턴을 인식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죠. 예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고양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강아지 나오겠지. 그렇죠. 그 예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코끼리 사진을 보여주면은 응. 뇌는 순간 예측 못한 사진이 나와서 놀라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좋아하죠. 미래를 예측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어. 근데 항상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 나오면 놀라는데 유독 전혀 상관없는 사진 중에서 내 사진이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다시 보여주면요. 네. 또 이제 꺼져버려요. 어머. 예측- 또 예측을 못해. 예측하는 부위가 다 억제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뇌 부위가 억제가 된다. 멘붕. 멘붕이 오는 거죠. 아, 본능적으로. 참 신기하다. 근데 사실은 이 실험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뭐 하다못해 먼 훗날 뭐 36년 뒤 나의 죽음을 내가 알고 있고 36년이 먼 훗날입니다. 아니네. 그러면은 360년 뒤로 합시다. 이렇게 한 우리 한 500년 살자 그냥. 50년 뒤라고 할게요. 그냥 50년 뒤. 50년 뒤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때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준비해 놓고 뭐 재산을 이렇게 분할해 놓고 내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사실은 나는 너무 우울할 같이- 것 같아요. 맞아, 그래. 맞아. 생각하니까. 어차피 내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는 중인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이 일은 왜 하고 맛있는 거 먹어 뭐 하고 어차피 50년 뒤에 죽을 건데 그리고 그 다음 해 되니까 이제 49년 남았네. 계속 이러면 이게 뭐가 행복하냐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연구팀에서도 결국에는 사실 뇌에서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를 해서 네. 이 약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일로 생각해서 현실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그래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요. 살 수 있고. 이래봐야 죽을 건데라고 생각하면은 싫죠. 다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이게 필연적인 것 같지만 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과 의례라고 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키블러 로스란 사람도 인간이 죽음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한부를 판정을 받았어. 네. 그럼 처음에는 5단계가 있는데 이거 첫 번째- 유명하죠. 제일 첫 죽음을 번째가 받아들이는. 부정이에요. 부정. 아닐 거야. 그럴 리 난 없어. 내가 아니야. 이런 이렇게 식으로. 건강한데. 근데 이게 뇌에서도 본능적으로 이게 부정을 하고 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피 및 부정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를 제가 실험을 한 거니까 음. 사실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요게 이제 그 암 걸린 분들이 음. 다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것도 신기한 게 모두가 우리가 고등한 사고를 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받아들인다. 다 비슷하게.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이 부정. 바로 지금 이 실험에서 들어요. 왜냐면 건강한 그쵸. 사람들한테 실험을 한 거니까. 그쵸.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분노. 내가 왜 이러면서 분노. 그 다음에 타협. 내가 뭐가 이거 고쳐주면 내가 기부 다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결국에는 우울에 빠지고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마지막 이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 야.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네네. 적응의 이점이 있으니까 진화적으로 됐을 거다. 그러면은 동물은 어떨까요? 인간은 이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동물은 사실 뭐 예측, 미래 예측 못하잖아요. 거의 못하죠. 한다고 근데 보잖아요. 사실 이게 뭐 절대 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결국 뇌가 크거나 뇌가 복잡하거나 뇌세포가 많을수록 특히 이제 되뇌 피질과 관련된 또는 쇠는 조류들은 까마귀나 아니면 회색 앵무 이런 애들은 되뇌 피질은 없지만 그거와 비슷한 내부가 있대요. 똑똑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동물들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냐 몇 가지 제가 좀 준비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이 플로우가 그렇죠. 결혼에서도 사람 결혼 얘기했다가 다른 동물 다른 곤충 얘기하고 곤충이랑 동물. 죽음도 네네.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네. 죽음에는 장례를 치러줘요. 집단으로 되게 슬퍼하잖아요. 집단으로 울고요, 초저주파를 하고요. 심지어 이게 죽은 시체가 있으면 거기에 다 같이 둘러서서 발을 하나 이렇게 들고 몸 위에 올려놓는데요. 의식이 의식이 있어. 있네. 그래서 들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준대요. 어머. 그리고 까마귀 같은 경우는 친구가 동료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근처에서 다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 독특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 까마귀가 만약에 누구 사람에 의해서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아 죽었다. 그럼 다른 까마귀들이 그거를 복수해? 얼굴을 기억을 해서 복수를 해요. 어머,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었네. 까마귀는 똑똑해. 똑똑해요. 까마귀 진짜 조심해야 똑똑해. 돼.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고등동물 말고도 단순한 동물들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식을 가지는데 네. 이 초파리가 초파리가요? 네. 실제로 이제 미시간대 이제 크리스티 젠드론 교수 연구팀이 15년 동안 초파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친구가 죽은 모습을 본 초파리 있잖아요. 네. 그 초파리들은 그냥 죽음을 목격하지 못한 일반 초파리들에 비해서 30%더 빨리 죽어요. 수명이 30% 줄어요. 우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막 시리에 빠지는 거야? 초파리 트랩 보면 네. 끈끈이로 해서 붙여놓는 트랩 있거든요. 다른 그게- 애들 막 다 붙어 있고 이러면 효과가 있어. 그 효과가 있네. 그거 보면 막 우울해가지고 막 그치. 나도 저렇게 붙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붙는 거 아니야? 시신을 전시해 놓는 게 사실 네. 야만적인 줄 알았는데 또 곤충한테는 효과가 효과가 있었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실험 설계를 했냐면 이 두 가지 방에 초파리를 넣고 한 방에는 음식만 주고요. 다른 방에는 음식이랑 죽은 초파리를 많이 넣어놨대요. 네. 그랬더니 죽은 친구와 함께 있던 초파리들은 수명이 훨씬 단축됐는데 30% 이상 사람으로 치면 거의 30년 이상 빨리 죽어버린 건데 어머. 그들의 몸에 축적된 지방이 에너지로 소모되면서 빨리 이 지방이 사라지면서 급격한 노화가 돼서 죽었다 그러고요. 스트레스 반응이네요. 그쵸? 스트레스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죽은 초파리들의 뇌를 살펴본 결과 두 가지 뉴런이 활성화됐는데 이 뉴런은 보통 이제 사실 초파리가 굉장히 단순해도 사람의 유전자가 60% 이상이 똑같거든요. 네. 초파리 뇌도 생각보다 복잡해요. 음. 그래서 이 뉴런은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때 활성화되는 뉴런이랑 같은 곳이었대요. 네. 사람이랑 비슷한 얘도 곳이었대요. 감정적으로. 그럼 얘도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그쵸. 초파리들도? 맞아요. 초파리가 생각보다 복잡 미묘한 생명체. 내가 초파리 과학 한번 말씀을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해주고 싶은 게 좋아요, 좋아요. 한 분들은 초파리 사랑하죠. 얘네들은 트렌드도 있어요. MZ 세대 이런 것처럼 예를 예를 들어서 어떤 암컷 초파리가 뭐 파란 색깔 염색을 한 일부러 과학자의 파란 색깔 염색한 수컷한테 계속 짝짓기를 시켜줬거든요. 네. 그럼 다른 암컷들한테 그걸 보게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염색 안 한 초파리들 아니면 핑크 색깔 염색을 한 초파리들이랑 파란 색깔 초파리 원래 반반이었거든요. 네. 짝짓기 비율이 계속 보여주면은 암컷 초파리들이 이걸 보고 저 남자 뭔가 침대가 매력적이야. 궁금한데 어떨까? 파란색 끌려. 끌려. 그래서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저게 어. 요즘 트렌드구나. MZ의 트렌드. 파란색 초파리. 그래서 뭐 그런 초파리들의 문화가 재밌어서 그건 따로 제가 특집으로 준비하고. 진짜 재밌다.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뉴런이 극도로 활성화돼서 극도의 에너지가 소모돼서 아마 노화가 가속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실제로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은 죽음을 목격하는 응급 구조사분들이나 또는 그쵸. 뭐 전투 군인 또는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맞아요. 극단적 선택 맞아요. 때문에 네. 진짜 우울증 많이 네,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부검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데 나중에는 좀 직업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야지. 그게 보호하기 위한 맞아, 거죠. 맞아, 그게 맞아. 아니고 그때마다 매번 너무 음. 집중하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근데 초파리 함부로 죽이면 안 되나? 이거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되게 감정을 막 느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질 말지 그럼. 허허,
우리 집 바깥에서 행복하게 살지 왜 들어와서? 저는 근데 그래서 더 행복해졌어요. 왜냐면 이 성가신 초파리들 그래 어차피 이왕 죽을 거 고통을 스트레스 느껴라? 고통적으로 죽어라. 어머. 잔인해. 시체를 막 전시하고 제가 끈끈이를 변태입니까? 근데 변태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F 마음이 생겨가지고 불쌍해 하다가도 집에 여러분 맞아 과일이나 맞아. 뭐 음식에 초파리 몇 천 마리 막 예.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새끼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건축 몇 가지만 더 들려드리고 오늘 죽음 에피소드는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개미들도 죽음을 굉장히 독특하게 인식한다 그래요. 개미는 그럴 것 같아. 음. 똑똑하니까. 똑똑하죠. 개미는 전적으로 얘네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페로몬을 분비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개미들이 어떤 죽어 있는 동료 개미를 보면은 그냥 얘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안 냅두고 얘를 물어가지고 개미 무덤방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래서 무덤방에 묻어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왜? 개미는 어떻게 죽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인식하기 때문에 친구 개미를 이렇게 묻어줄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추가를 해본 거죠. 분명히 죽은 개미한테만 나오는 페로몬이 있을 거야. 아 그렇겠지. 그 냄새를 맡고 얘가 죽은 개미를 돌봐주고 무덤으로 옮겨줄 거야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개미랑 죽은 개미에 나오는 물질을 쫙 다 분석해 보니까 딱 죽은 개미한테만 나오는 페로몬이 있는 거예요. 그치. 잠깐 자고 있었는데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심장이 멈췄다, 뇌파가 정지했다 보는 것처럼 얘네들은 죽으면 페로몬이 나오더라. 맞아요. 딱 죽었을 때 나오는 페로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올레산, 올레익 에이시드라 그러는데. 올레산? 이거 우리 뭐 음식에도 조금 맞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올레산은 분비돼도 냄새가 안 나는데 얘가 분비돼서 산소랑 만나면 이제 산패되면서 네. 이제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개미가 그거를 이제 냄새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하. 이 개미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 윌슨 교수님이 했거든요. 네. 이 윌슨 교수님 이런 거 보면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올레산을 살아있는 개미한테 묻혀보면 어떨까? 그치 그 생각 들지. 궁금하잖아. 왜냐면 걔네는 진짜 페로몬을 전적으로 어. 인식하니까. 그래서 이제 묻혀가지고 개미굴에 넣어줬거든요. 네. 동료 개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했을까? 혼란에 너무 궁금해. 빠지고 처음에 갑자기 데리고 얘를 가려고 했는데 옮기려고 하다가 움직여 얘가. 뭐야? 좀비를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피하는 거 아니야? 야,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죽은 냄새가 나는데, 야, 나 살아있어! 이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좀비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료 개미가 얘를 물어가지고 여러 명이서 저항을 하는데도 끝까지 묻어버린대요. 어머, 진짜? 산채로? 산채로. 넌 죽은 넌 거야. 죽은 거야.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걸 더 인식하는 거죠. 페로몬이 전적으로 페로몬이 훨씬 자기는 더. 의지를 하기 때문에 와. 넌 죽은 거야. 죽었는데 왜 움직이지? 아우 불편해라 하면서 자 어머, 좋은 곳으로 가시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좀 약간 단순한 페로몬 분자 물질에 의해서 인식하는 개미들도 있다. 그러면 개미는 이제 죽을 때 이 올레산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건데 네. 다른 동물들도 죽을 때 이 올레산이라는 게 나오나요? 사실 이제 동물이라 치면 이제 곤충도 일종의 절지 동물이니까 네. 동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절지 동물에 한해서 네. 얘네들은 대부분 죽을 때 올레산이 나온대요. 그 이게- 원래는 세포 손상된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이 올레산이 나올 때 곤충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끔 진화가 된 이유가 안 먹게? 서로가 서로 사실은 이제 병원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치. 또는 균을 그 옮기면 안 근처에 되지. 천적이 얘를 공격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곳이다. 본능적으로 이 냄새가 나면은 피해야 된다라고 아. 인지를 하게끔 서로가 진화가 된 것 같다라고 과학자들이 육식 얘기하더라고요. 동물들도 스캐빈저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먹는 육식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이미 죽은 건 이제 썩었을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있어. 그치? 이게 과학의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 개미는 이렇다 까마귀는 이렇다를 넘어서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이런데?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소름 끼치면서 흥미롭기도 하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게요. 보시다가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 내가 볼 땐 요거라. 아까 전 좀비라고 얘기한 게 사실 반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끌고 와서 묻는다는 것이 멍청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병원균이 내는 게 퍼질 수도 그렇지. 있고. 어차피 너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곧 넌 죽을 죽는 거야. 거나 곧 죽을 거야. 상관없어. 다른 말 없어. 그럼 빨리 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비가 나타나면 머리를 쏴서 죽이는 확실하게 죽이는 것처럼 네, 정확합니다. 이런 걸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발견해 주시면 댓글, 구독과 좋아요
자연스러운데?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죽음이 조금 두렵지 않아졌어요. 그래요? 네. 오. 오히려 그 전에는 너무 막연하게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오늘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듯이 회피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좀 두렵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오히려 좀 죽음을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내가 뭔가 같이 있게. 내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해졌군요. 네네네. 편안해지는. 우리 엑소님은 어때요? 여전히 얼리고 싶나요? 뇌를 얼리고 죽음을 늦추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 사실 불교에서 이 자의식 해체라 그래서 이 경계를 없애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길게 살아도 100년인데 138억 년을 1년으로 줄여보면 우리가 사는 100년이 길 것 같아도 0.01초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주적 관점에서 찰나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100년에서 200년 더 늘려봤자 0.01초에서 0.02초인데 그냥 이 찰나를 살다 가는 거 고민 스트레스 좀 내려놓고 과장창 들으면서 행복하게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네. 저는 죽음 진짜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네. 두려운 게 뭐 공포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공포라고 해가 공포랑은 좀 다른데 이제 그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제게 모두가 저같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고백을 하자면 네. 아이가 낳으니까 괜찮아졌어. 와.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 때문에 DNA 신기하다.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얘가 나를 내 유전자를 받은 아이가 있으니. 근데 그렇게까지 머리로 생각하진 않는데도 그치. 불구하고 이 건강하고 아직 어린 파릇파릇한 나랑 피부가 다른 이 너가 행복하면 돼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도 DNA가 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신경전달물질 시키는 거고 호르몬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좀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죽어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 뭐가 남았어. 멋지다. 그리고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지난 편과 상당히 달라 보이네. 갑자기요? 지난 편에 역보고 받고 지난 편에는 정신을 차리고. 변태였는데.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 해드리라고 여러 가지 두들겨 맞아서 그랬습니다만.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엑소와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재밌는 또 알찬 그런 내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거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화이팅!